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3 장애인 꿈나무 신인선수 스포츠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 국가대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단계적인 첫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이 개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집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잊고 지낸 역사적 사실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신인선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스포츠 캠프를 열었습니다. 2016 리우장애인 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장애인 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첫 번째 캠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어색하지만 기대 가득한 손길로 처음 잡은 활. 자세를 잡고 힘을 주어 활시위를 당겨봅니다. 처음 양궁을 접하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현지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들이 나서고 함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갑니다. 처음에 활을 쏠 때, 활 당길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쉽게 당겨지니까 깜짝 놀랐고 지금은 가까이 맞춰서 잘 쏘게 되는데 멀리서 맞추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탁구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평가가 한창입니다. 탁구공에 집중하며 흘리는 땀방울에 보는 이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중2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해서 국가대표를 뽑히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이천 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에서 진행된 2013 장애인 꿈나무 신인선수 스포츠 캠프는 다양한 종목 체험을 통해 적성 종목을 선택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에게는 장래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남들의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저희는 미래에 리우라든지 평창 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해 기회가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발판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선배 엘리트 선수인 홍성만 선수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하다 보면 그 운동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느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 출전을 하게 돼서 그 현장에서도 재미를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목에 메달이라고 하는 게 걸려있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그런 기회들도 분명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 체육이 발전하는 만큼 체계와 더불어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꿈나무와 신인 선수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에 본인들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연일 망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뻔뻔하기 그지없는데요. 광복 68주년이 지난 지금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림책 꽃할머니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이 개봉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들어도 봤고 알고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위안부 피해자인 신다련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 꽃할머니. 꽃할머니의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이 개봉했습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면 이제 뭐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 그리고 또 일본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 지난 2007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작가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를 주제로 그림책을 동시에 출판하기로 합니다. 한국의 그림책 작가 권윤덕 씨는 일본 정부가 감추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의 증인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것이 그리고 싶은 것. 위안부 할머니가 그 TV에 나오거나 뭐 방송에 나오거나 할 때 구체의식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림책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이니까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 속에는 그림책을 출판하기까지 겪었던 작가의 복잡한 심경, 일본 출판사와의 마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이 좀 자각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위안부. 진실이 거짓이 되고 있는 역사의식 속에 그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야 할, 새겨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복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48만 8,063원, 83만 1,026원으로 인상됐고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56만 3,120원, 180만 7,152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한 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도입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압류금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동 스쿠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 뇌변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동 휠체어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세계 34개 나라에서 출품된 음악영화 95편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청풍 호반 무대와 중앙시장 등 충북 제천시 일원에서 엿새 동안 관객을 찾습니다. 지난해보다 작품 편수는 6편 줄었지만 장편의 수를 늘려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개막작으로는 마르텐 트갈 감독의 팝 리뎀션이 선정됐는데요. 메탈과 팝, 희극과 비극,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주인공들의 우정과 음악의 열정을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서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참신하고 재능이 돋보이는 음악영화들이 소개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가족 간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다룬 다큐들이 눈에 띕니다. 세상을 진 아버지에 대한 헌정 공연에 출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영화들이 대상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진영을 모두 아우르며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최신 국내 음악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음악 영화의 오늘 또한 올해에도 관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에는 바비킴, 바이브, 스위스로, 10cm 등의 정상급 가수들이 영화와 바람을 배경 삼아 라이브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흥을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연령과 세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제천국제영화제. 멋스러운 영화와 음악의 세계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주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미리국 노동자들을 경기도 분당으로 실어 나른 남자가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합니다.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정부는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데요. 대재난 속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하는데 제작비만 100억 가까이 들어간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감기.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 감기를 주요 소재로 다뤘는데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부터 감염, 격리 조치 후 일어나는 상황 등 재난 영화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킨 장면들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수. 형의 실종 소식을 듣고 형이 살던 낡고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낡은 아파트의 암호를 찬찬히 살펴보던 성수는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별과 수를 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집으로 돌아온 성수는 형의 아파트에서 봤던 암호가 자신의 집 초인종 옆에 새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나 겪어봤거나 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숨바꼭질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숨바꼭질. 탄탄한 이야기와 믿고 보는 배우들의 호연은 영화를 기대하게 하는 요소인데요. 결벽증을 가진 성수 역할을 연기한 손현주는 굳어있는 표정 연기만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자 주인공 문정희 또한 살떨리는 연기력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감독 앞에서 그의 영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감독이 내놓은 장학금을 얼떨결에 받게 되는 무영. 영화 한 편을 완성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는데요. 무영은 두려움이 앞서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좀비 로맨스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상상과 달리 영화 촬영장에서의 현실은 녹록치 않고 온갖 난관과 시련 앞에서 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데 영화과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화 Let Me Out. 영화는 패기와 자신감, 무모함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청춘들의 성장담을 재치 있게 그렸는데요. 영화를 제작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사랑과 우정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균형 있게 담아 재미를 더합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장애체육인의 꿈과 도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인 특장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실력이 있어도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각종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인데요. 박곤 아나운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체육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11호 45인승 대형 특장버스를 구입해 시승식과 함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특장버스는 우리 장애 선수들한테 발휘됩니다. 이동권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하나의 권리를 찾았다고 봐집니다. 특장버스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그래서 대회 나가고 경기를 함으로써 경기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대구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자긍심도 또한 높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특장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 쉽도록 매립형 리프트와 레일을 장착하고 내부 시트를 변경하는 등 장애체육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앞으로 특장버스는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이동수단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이제 비로소 대구시 장애인체육회도 훌륭한 특장차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장버스 운영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이 해소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요즘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응급 조치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119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경기도청 강세희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그늘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더위는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농촌의 노인들이 집에 있기도 갑갑하고 해서 들에 나가 일하다가 이석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 일은 안 겪고 사니 행복하는데 그래도 여기 너무너무 더워. 지난 2010년 142명이었던 폭염 환자 수가 작년에는 106명으로 주춤하다 올해는 초여름 장마의 영향으로
8월 중순부터 증가할 것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예상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내 소방서는 119 콜앤콜 구급차를 개시했습니다. 선생님, 밭에서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콜앤콜 구급차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 즉시 출동해 비치되어 있는 얼음팩, 정제염 등으로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합니다. 일어서면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 같이 보였다라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일사병,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밖에 활동을 자제하고 상황실에서는 응급상담 요원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폭염 상황 관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GTV 강세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바닷가에 계속되고 있는 적조 현상. 이로 인해 주변 상인과 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방송 한종근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 앞바다에 이어 경주 연안과 울진 영덕에도 위해성 적조 생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적조 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앞바다에는 모두 11곳의 양식장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우럭 등 92만 마리의 어류가 집단 폐사해 피해액도 3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항에는 기존 바지선 외 3,000톤급의 대형 바지선을 추가로 투입하고 소형 선박 40여 척을 동원하여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적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일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황토를 지금 뿌리고 있고 바지선이 또 현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치어라든지 성어에 대한 폐사에 대한 조치, 전복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야 되겠고. 경상북도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 양식 의가가 치어 입식을 원할 경우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귀TV 뉴스 한종원입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내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 도시 근로자 중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두 개 나라 언어의 힘, 나의 무대는 세계라는 주제로 2013 경상북도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4일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언어 대회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환경과 글로벌 인재로 양성시키는 열린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유치부, 초등부 등 3개 부분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33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여수 지역의 기업과 어린이 복지재단이 아동폭력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아동폭력 노노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폭력 예방교육은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 역할극을 통해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과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복지 재원에 대한 마련 방안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복지 재원 없이 박 대통령의 여러 복지 공약들이 임기 중에 과연 이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